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삶의 집은 어떤 것인가요? 이건 아무래도 별로 쓸모있지 않아 라고 실망해서 부숴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허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을 거치며 버텨왔다는 것이 단순히 낡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함일 수 있다면 그 긴 시간을 거쳐온 흔적들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보는 고택을 아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다. 동선도 그렇고 이미 노후화된 주택이 두 번의 지진으로 크게 손상된 데다 기둥과 벽을 이루는 자재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변형에 취약해졌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그 집에 묻어있는 시간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게 맞을까? 재선은 처음 프로젝트를 내려줄 때 문 교수가 했던 말처럼 기존의 가치를 살리면서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더 씌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침없이 앞서 나가며 모든 것에서 당당한 이본에게 어쩔 수 없는 재능의 격차를 느끼며 동시에 떠오르는 부러움과 거슬림의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본과 재서에게 경주 고택의 개축 프로젝트를 숙제로 내주었던 문 교수의 생각은 분명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와 상의도 없이 개축권을 재건으로 결정짓다니 이건 명백한 결례고 건축가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200년이 넘은 고택이었다. 성혜나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이 책에서는 200년 된 고택을 둘러싸고 이 집을 수리를 해서 유지할 것인가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힙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아예 부수고 철근으로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과 시간과 역사의 서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의 대립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200년 된 고택의 이야기를 넘어서 주인공 재서가 이본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항상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축되며 살아가는 재서와 그에 비해 늘 앞서 나가는 당당한 이미지의 이본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는 주제인 나를 부수고 재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재서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재능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어 있고 늘상 한두 발짝씩 늦는 상태인 스스로의 자질을 의심합니다. 탁월한 재능도 없고 나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내가 과연 누군가의 공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2학년의 전과를 온 이본이 자신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울해합니다. 서머스쿨이 시작되면서 이본과 재서는 문 교수로부터 200년 된 경주의 고택을 개축하는 프로젝트를 두 사람이 함께 해보라는 과제를 받게 됩니다. 고지식하게 교수의 주문대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연필로 직접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는 생각에 진도를 못 내고 있는 재서와 달리 이본은 가뿐하게 캐드를 사용하여 상세도면과 주요 컨셉이 말끔하게 짜여 있는 설계안을 완벽하고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클라이언트는 개축을 요구하지만 전 재건이 낫다고 봐요. 처음 문 교수가 과제를 내줄 때 특별히 강조한 세 요소. 첫째, 반드시 캐드가 아닌 연필로 제도할 것. 둘째,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셋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복원과 보존 그리고 지역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 이 세 가지 요구사항에는 분명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연필로 등고선만 그리도록 했다는 악명 높은 문 교수의 강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편리하고 속도감 있는 세상에서 캐드 프로그램이 아닌 연필로만 제도를 하라니. 그리고 특히 어려운 지점인 지역 문제를 고려하라는 요청까지. 재서는 이미 몸과 머리의 모든 부위에서 없던 병증이 생기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휘감깁니다. 그런데다 함께 프로젝트를 해야 할 대상이 이본이라. 인원도 소수고 밤샘 설계를 하다 보면 원수와도 친구가 된다는 건축학과에서 재서가 이본과 말조차 트지 않은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꽤 큰 성향의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머뭇머뭇하는 재서와는 달리
똑부러지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동경과 위축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 성혜나가 소설에서 드러내는 낡음으로 대변되는 효율성의 부재와 기능의 문제를 넘어선 가치의 문제가 보입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낡은 고택은 기능적으로나 안정성에서 확실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현대인이 기대하는 집으로서의 기준에도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본은 문 교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택을 완전히 허물고 튼튼한 철근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있어서 이 낡은 고택은 아버지의 의지였고 가족의 추억입니다. 낡음은 곧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작품 중에서 표현된 오래된 강의실 책상의 나무질감처럼 나뭇결도 다 일어나 있었지만 시절과 계절을 거스른 굳은 결이만큼은 자리에 묵묵히 남아있는, 수차례 문질러 닦아 글자는 흐릿해졌지만 그 시절 책상을 썼던 이들이 쓴 낙서 같은 글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낡은 것은 정말 버려야 할 것인가? 건축가로서 재선은 이본에게 끊임없이 상대적 뒤처짐을 느낍니다. 그의 표현대로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부러움이기도 했고 일견 거슬림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맨 앞부분에서 재서가 문 교수를 찾아가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적 이의서는 왜 제출한 거야? 문 교수가 재서에게 묻습니다. 출석이나 과제 점수가 누락되거나 성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를 제기한 학생은 있었어도 성적이 예상보다 높아서 이의를 제기한 학생은 교수 인생 17년간 재서 하나뿐이었다고. 문 교수의 질문에 재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적 이의서를 제출한 건 순전히 자기 의심 때문이었다고. 박하다고 정평난 문 교수가 A도 아닌 A+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학부 4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적도 없고 크리틱에서 열의 9은 혹평받으며 허리디스크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야작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고학번인 자신에게. 재서 이야기에 문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원래 그렇게 에고가 약한가?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문 교수가 다시 뜻모를 말을 이어갑니다. 그게 건축하는 동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발목을 잡을 것도 같고. 소설 속에서 재서는 박하기로 정평이 난 교수에게 A+의 학점을 당당히 받으면서도 자신이 객관적 능력에서 항상 뒤처진다고 느껴왔습니다. 자신의 설계도가 늘 시 안에만 머무는 사이 이본은 특유의 당당함과 추진력으로 늘 결안으로 시공까지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현실적 한계이고 상대적 박탈감이었지요. 재서가 느낀 이 상대적 뒤처짐은 고택이 기능적 효용성이 뒤처진다는 이본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의미와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의미에 대해 문 교수와 고택의 주인의 시각을 통해 설명합니다. 재서의 박탈감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스스로에게 들이댄 하나의 잣대에 의해 주저앉혀진 것이라는 것. 자신의 위치를 가치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본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잣대를 통해 재서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한계를 끊임없이 허물어내었던 것입니다. 자기 가치의 상대적 하락, 이것이 경고하는 것은 이 책의 제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1000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200년이라는 집의 수명에 비해 짧게만 한 인간의 삶, 그리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1000년의 시간을 재건이나 복원을 거치지 않고 버텨온 유일한 건축물인 첨성대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10번을 나고 죽어야 비로소 1000년이 흐르는 셈입니다. 참으로 아득한 세월이지요. 이 탑은 그보다 더 긴 세월을 버텨주었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면서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1000년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오랜 시간보다 오히려 사람이 10번을 나고 죽어야 닿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한시적인 인간의 삶과 그 삶 안에서 쉽게 변해버리는 가치가 얼마나 가볍고 즉흥적인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더 잘 와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년이 된 낡고 위태로운 고택을 바라보면서 독자는 작가가 등장시킨 제서라는 주인공을 통해 그 낡음이 단순히 뒤처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발견합니다. 낡음은 시간이 만든 기록입니다. 집의 닳고 바랜 부분들은 2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새겨진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부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200년의 기억과 흔적과 역사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는 완성된 새 것이 아니며 낡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고 한편 뒤처진다고 느껴지는 것들까지 오래가는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집이 시간을 담는 공간이라면 사람의 흔적은 그 시간을 엮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 속에는 의미 없음으로 무조건 치워버리면 안 될 소중한 것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가죽 공예를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자주 하는 말이 파티나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가죽 파티나는 가죽의 에이징을 설명하는 용어랍니다. 말하자면 가죽 표면에 발생하는 느린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고급 가죽에서 특히 눈에 띈다는데 가죽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품어 미묘하고 자연스러운 광택과 색감을 드러내게 되면서 고유하고 고풍스러운 매력이 더해진다고 하더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후에야 비로소 생기는 파티나는 가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소유자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서사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월의 흔적은 서사입니다. 고택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도 이것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거치며 보여주는 서사는 단기간에 반짝이는 빛남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품으며 다양한 속도와 가치를 겹겹이 거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낡음과 부족함조차도 우리가 부여하는 서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 문 교수가 식당에서 지금 먹고 있는 나물이 원래 잡초였다는 말을 하면서 제서와 이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땅에서 난 것들은 다 쓸모가 있어 쓸모를 찾는 건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이 말이 작가가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요? 고택의 가치와 존재 이유, 그리고 각각의 모두가 의미와 가치를 갖는 사람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뒤처짐에 불안해하는 사람을 위한 위로.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받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살아난다는 작가의 말처럼 인간적인 상처와 불안한 마음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다시 살아난다는, 그리고 그 파티나 같은 묵직한 서사를 통해 그들 모두는 가치로운 존재로 빛날 수 있다는, 짧은 글 속에서 어제의 내 모습에 대한 위로와 오늘의 불안정에 대한 위안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허물고 싶은 마음의 집은 어떤 것인가요? 그 오래된 결핍이 내일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